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딕셔너리의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스트에다 데이터를 담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담을 수 있어요? 자, 제가 months and days라고 변수명을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1월은 며칠이죠? 일단 저는 3월까지만 해볼게요. 31일, 그 다음에 29일, 31일, 29일, 그 다음에 31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온다? months and days 한 다음에 인덱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제 30일, 29, 31일이 뭐 우리가 암묵적으로 얘가 1월, 2월, 3월이겠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얘만 딱 봐서는 정확하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쓴다? 딕셔너리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이 되죠. 자, 이거는 어쨌든 리스트 버전이라 하고, 제가 딕셔너리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중괄호로 구멍을 뚫어주시고, 얘는 키하고 밸류가 쌍을 이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다가 1월, 그 다음에 얘는 2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3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된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해요? 1월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2월로 접근한 다음에 3월로 접근하면 된다. 자, 실행해보면 각각 데이터를 여러분들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 같은 게 어때요? 인덱스가 자동으로 배정된다 했죠?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가져올 때 0번째, 1번째, 2번째로 가져오면 되지만, 가져올 때 뭐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이 녀석이 어떤 데이터인지를 여러분들이 요거 변수명을 보지 않는 이상 추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months and days라 써놓으니까 얘가 나름대로 각 달의 마지막 날이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지만, 요것만 딱 이제 요거 뭐 안 보고 요것만 딱 봐서는 얘가 어떤 데이터인지 정확하게 이제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딕셔너리를 사용하게 되면 어때요? 얘가 1월에 대한 데이터고 2월에 대한 데이터고 3월에 대한 데이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데이터 넣을 때 얘는 어떻다고요? 굉장히 편하죠. 그죠? 여러분들 months and days라고 쓴 다음에 append 한 다음에 내가 넣고 싶은 날짜 그냥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월이라고 하면 4월은 30일이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넣을 때 엄청나게 편해요. 자, 근데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반면 어때요? 얘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넣어주려면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키를 이런 식으로 정해줘야죠. 그러니까 얘가 엄청나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리스트와 비교해봤을 때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좀 불편하고, 딕셔너리 데이터 접근할 때 키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올 수 있다. 자, 딕셔너리 굉장히 중요한 자료 구조 중에 하나, 파이썬 자료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딕셔너리하고 굉장히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료 구조들이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자바 배우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맵이라는 게 이 딕셔너리랑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걸 배우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객체라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냐면 자바에서 맵도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도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사용법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어쨌든 파이썬에서 딕셔너리 다룬 방법은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통해서 이제 각 달의 마지막 날들을 한 번에 담아달래요. 그러면 요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지성으로 여러분 푸는 거예요. 무지성으로 한다면 방금 문제 풀었던 것처럼 그냥 요렇게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요렇게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담고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병답이라고 보면 되고요. 프린트 저는 정답 1이라 쓸게요. 자, 정답 두 번째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여기다가 비어있는 딕셔너리를 하나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어있는 거 만들고, 자, for i in range 반복만 돌리는 거죠. 1, 3 플러스 1.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3월까지 들어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냥 3 플러스 1 한 겁니다. 그냥 여기 4에도 상관없어요. 의미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months라는 변수를 만들 거고 여기다가 i 플러스 월이라고 해볼게요. 자, 당연히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지금 i에 뭐 들어와요? 1, 2, 3까지 들어오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숫자랑 문장은 더하는 게 가능하다 했어요? 불가능하다 했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는 건 파이썬에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실행하면 에러 납니다. 실행했을 때, 보이죠? unsupported, operated, type for int. 그러니까 즉, 너 정수랑 이제 요 타입과 요 타입을 더할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문장과 이제 1, 즉 숫자 1, 2, 3 이렇게 더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녀석을 맞춰줘야 돼요. str 그 다음에 소괄한 다음에 i 이렇게 쓰게 되면 얘가 뭘로 변환된다? 문장으로 변환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왜 만들어줬냐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완성돼요? 1월, 2월, 3월이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딕셔너리 데이터 추가할 때 어떻게 놓는다 했죠? once and days 그 다음에 여기다가 months라고 쓰게 되면 여기 뭐 들어와요? 여기 1월, 2월, 3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31일만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출력했을 때 뭐만 나오겠어요? 1월은 다 1월 죄다 1월, 2월, 3월은 31일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에 각각 1월, 2월, 3월이 다른 날짜로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end day라고 쓰고 자, 여기를 31일로 써볼게요. 근데 어차피 여기다가 end day 쓰는 거나 이제 31일 쓰는 거랑 결국엔 똑같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뭐가 좋냐면 제가 요거를 12라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 12월까지 출력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복문을 한번 돌려볼 건데 만약에 i는 2다. 그러면 이때는 며칠이에요? 지금 현재 29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날짜는 뭐 2월 여기다가 4월, 6월, 9월, 11월. 자, 얘네들은 날짜가 현재 몇이죠? 자, 4월 볼게요. 자, 다른 나라 한번 볼게요. 4월 같은 경우는 현재 30일이죠. 그 다음에 6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 9월도고요. 그 다음에 11월. 그러니까 즉 4월, 6월, 9월, 11월은 다 뭐예요? 마지막 날이 30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뭐 1월이나 3월이나 5월이나 딱히 그런 날들이 이제 되면 당연히 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30일이라는 값이 어떻게 돼요? 보존이 돼서 month end day에는 month에는 뭐가 들어간다? 자, 일단 1월이면 그때는 31일이라는 값이 들어갈 테고 만약에 i 값이 2다? 그러면 29 들어갈 테고. 그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러분들 생각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그러면 정답 세 번째도 있을까요? 있어요.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리스트 버전에 이제 각 날의 끝 날짜를 담은 리스트 버전을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그대로 복사해서 자, 이렇게 넣어줄 건데 일단은 각각 지워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 버전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같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만약에 인덱스랑 밸류 값을 동시에 가져오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죠? 아무도 모르나요? 인업레이트. 그렇죠? 그래서 month and days 리스트 버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작동해요? 이 녀석이 0번째 들어오고 0 들어오고 31일 1 들어오고 29 2 들어오고 31일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했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코드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 얘는 0이 들어오니까 i라고 쓰면 안 되고 뭐 써야 돼? i 플러스 1 써줘야죠.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다 end day 넣어주면 돼요. 끝이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출력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문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더 나은 방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성을 이제 가지셔야 돼요. 논리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 그냥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코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훌륭한 개발자는 어떤 개발자를 훌륭한 개발자라고 하냐면 코딩을 잘하는 개발자도 뭐 있겠지만 어떤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개발자가 굉장히 유능한 개발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코딩 테스트 알고리즘 문제 풀라고 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강사가 문제 풀라고 하니까 문제 푸는 건가요? 아니에요.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성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문제를 통해서 어떤 특정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여러분들한테 있냐 없냐를 물어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회사 들어갈 때 여러분들 개발자들 뭘 보냐면 코딩 테스트 본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죠. 코딩 테스트 왜 본다고요? 단순히 얘를 코딩 테스트 봐가지고 뭐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얘가 어떤 회사에 들어왔을 때 그 문제가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회사들이 코딩 테스트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코드 개발자들한테 코딩 테스트를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코딩 테스트 봤는데 뭐 코딩 테스트를 다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를 다 못 푼더라도 어떤 특정한 문제를 내가 제대로 해결 능력을 가지고 풀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리고 그 문제를 풀어보라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뭐 여러분들한테 뭐 못 살게 굴고 절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푸는 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나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요거 지금 여러분들 푼 거 있잖아요. 레벨 0짜리 0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래머스에서 레벨 0 체크하면 이거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들. 그거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자, 그래서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풀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안 하면 감각이 다 까먹어요. 자, 그 다음에 한 번에 담았어요. 일단 한 번에 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래요? 수작업으로 출력하래요. 저는 그냥 요거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여기다가 이거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자, 이거 그대로 사용하고 이제 수작업으로 순회 출력. 수작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각각 1월, 2월, 3월 해가지고 출력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1월, 이렇게 해라. 3, 4, 5, 6, 7, 8, 9. 그다음에 10, 11, 12.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수작업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굉장히 좋지 못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가 나왔어요? 갑자기. 자, 키스라는 걸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키스가 뭐예요? 키들만의 리스트를 만들어낸 녀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 물론 여러분들이 키스 함수 안 써도 뭐가 가능해요? 그냥 month end days만 써도 알아서 키가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이렇게 쓰는 거랑 키스를 쓰는 거랑 같은 거다 다른 거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month end days는 그냥 말 그대로 딕셔너리를 여러분들 출력한 거고, 키스는 뭐예요? 얘는 키들만의 집합을 가진 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순위 출력한 거죠. 어쨌든 요걸 이용해달라 했으니까 프린트 해서 1월은 며칠까지 뭐 2월은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되니까 저는 fstring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키는 이제 1월, 2월, 3월이 들어올 테고, 여자는 며칠까지.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once and days. 그 다음에 여기다가 키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죠? 뭐 키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month라고 좀 명확하게 할까요? 변수명을 잘 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며칠까지. 자, 실행해보면 잘 나오죠. 1월은 며칠까지, 2월은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요거는 아까 요거랑 똑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이제 키스 순회 출력인데 아까 요걸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걸 동시에 다 같이 해버렸네요. 자, 키스 출력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말 그대로 요거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프린트 먼스 요거 출력하는 거죠. 끝이죠. 이렇게. 요게 이제 키스 출력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기초 문제는 다 끝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